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둔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0.4%라고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좀 예상했던 수치와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낮은지 궁금합니다. 예상보다 좀 낮죠. 현재 지금 시장의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3분기에는 약 0.67%, 전문가들의 이 포캐스팅 예측 평균치가 0.67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0.4 정도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예상보다도 낮았던 거죠. 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률 자체도 둔화됐지만 네. 2%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권에서는 추경 처리가 지연된 점이 이렇게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뭐 모든 요인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예. 그래서 추경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줄어든 추경이 조금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예.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 사태를 추경 때문에 경제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넌센스가 되는 거죠. 자, 예. 우리 통계 지표를 한번 보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계절 조정을 한 전년 통계 지표를 보면 정부 소비가 6.8%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앞에 우리 리포트하는 기자가 그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 1.2%는 2분기 많이 늘어났던 정부 투자에 비해서 1.2%고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정부 소비가 6.8% 늘어난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전체 성장률 목표가 2%를 좀 오가는데 정부 부분에서 6.8%나 정부 재정 집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향은 있지만 지금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추경을 늦게 집행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추경을 많이 한다고 경제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추경을 많이 한다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성장률이 정체돼 있고 네. 마이너스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질은 따로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네.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건설 투자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5.2%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 대목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각종 분야별로 민간 소비도 이제 0.1%밖에 늘어나지 않고 네. 또 수출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는 1.3%에 불과한 부분인데 정부 지출 부분을 빼놓고 나면 전 부분이 부진하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지금 이 2%가 안 된다고 해서 예.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네. 2%가 한국 경제가 2%가 돼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어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도 없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금융 위기 때 이외에는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과거에.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때 1980년, 그리고 그 IMF 금융위기 때인 1997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만 우리 성장률이 2.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올해 만약에 2.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와 같은 공포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공포에 떨고 있지만 네. 이것은 그야말로 과장된 공포다. 그때의 2.0%하고 지금의 2.0%는 지금 저성장 기조에서 네. 그렇게 지금의 2.0%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디클라인 되고 있다는 그 측면을 추경 요인보다는 결국 세계 경제가 다운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장세가 줄어들고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우리 경제를 총 가용했을 때 약 한 2.6%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못 미쳤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 그중에서 0.4%포인트 정도는 해외 요인이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요인도 있단 말이죠. 그 대목은 국내 민간 투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좀 더 정부에서 정책적 어떤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사님께서 2%대 굳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경제 어닝 쇼크 0.4%는 기업이로 치면 어닝 쇼크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네. 하나의 필링이죠. 그러니까 0.4% 3분기에 0.4%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연율로 0.4% 성장한 게 아니고요. 네. 2분기 성장한 데서 전분기 대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0.4% 된 건 2분기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계절 조정을 하고 전년 동기를 보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성장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 시중에서 좀 그 공포가 좀 정폭이 돼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거 있죠. 야구 선수가 3할대 타자다 이러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네. 2할 9푼 9리다 이러면 2할대 타자다 해서 좀 이래 좀 무시하는 그런 예. 경우가 있는데 네. 경제에서도 그게 하나의 심리적. 네. 2% 넘어가면 한국 경제가 대단히 잘 됐다. 또 1%로 떨어지면 한국 경제가 망했을 수 있다. 네. 이런 공포를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합리적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네. 그것이 1%대로 됐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정부에서는 확장 예산을 풀어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한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두 카드가 성장률 하락을 타개할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추경 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 디클라인하는 지금 하향 성장하는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되돌리기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경제학자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은행 금리를 낮춘다 해서 금리 때문에 투자를 더 하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다음에 재정을 더 푼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네.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성장률 둔화를 좀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정책적인 배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장관 확대회의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네. 얘기를 10번 정도 했죠. 예. 네. 거기다가 건설 경기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건설 투자 같은 것도 그것이 4대강 같이 필요 없는데 하면은 적폐가 될 수 있지만 건설도 경제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네. 특히 민간에서 건설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이런 것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고 네. 또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세 공제 제도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좀 이머전시 플랜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